네, 김대영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4차 핵실험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대북방송 이틀째 최전방 부대 10여 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서 이틀째 물론 뭐 24시간 계속 하는 건 아니죠.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전쟁 접경으로 몰아간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한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예.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또한 이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일종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칫 여기서 이 확성기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은 남북 대화로 이게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내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고민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지금 핵실험으로 이 조성된 국면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뭐 미국을 통한 그런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만약 확성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그렇죠. 미국이 아니라 남북 대화가 돼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핵실험 효과를 도저히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대북 방송, 이 확성기 방송에 상당히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확성기 방송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 이제 8월에는 이제 실제 포격 도발까지 했었고요. 북한군이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은 이제 유엔 헌장에 따라서 뭐 서너 배의 그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단계별 어떤 대응 조치까지 지금 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국지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 확성기를 통해서 전방의 군인들이 동요한다라는 조짐이 보였을 때 분명 어떠한 식으로라도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연평도 포로 사건, 천하 폭침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국지 도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은 단순히 이게 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세력 도발 세력 그리고 원점까지 다 타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북한도 또 맞대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국지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지금 시간의 문제지 계속해서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그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았을 때는 뭔가 이게 도발인지 아닌지 모른 그런 식의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와 더불어서 한미 간의 이제 군사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B2, B-52 폭격기의 한반도 배치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들 말씀하셨던 B2 폭격기나 B-50 폭격기 혹은 핵잠수함 그다음에 이게 지금 B-52 폭격기죠? 예, 그렇습니다. B-52 폭격기인데요.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사실 이게 B-50 폭격기는 오래된 폭격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3대가 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폭격기인데 그동안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도 최일선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B-2 폭격기인데요. 스텔스 폭격기인데 스텔스 폭격기라 일단 크기는 크지만은 레이더 상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레이더 상에는 이제 새 정도의 크기로밖에 안 잡히는데요. 저 안에다가 유사시에는 핵무기도 달 수 있고, 또한 이제, 북한의 주요 지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뭐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정밀 유도 무기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그걸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무기와 달리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가공할 무기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해구산을 쓰는 동시에 그다음에 확장적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유사시에는 선제 타격할 수 있고 또한 핵무기까지도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무기들은 그야말로 스텔스 기능도 있고 또한 정밀 유도 무기뿐만 아니라 핵폭탄까지 탑재가 가능한 그런 아주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뭐 배치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가요? 언제쯤 배치가 됩니까?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지금 북한 핵실험 사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배치 됩니다. 후에 어떤 기대 효과는 어떤 걸?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는 그런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B2 스텔스 폭격기나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북한이 이러한 전투기나 폭격기가 들어왔다는 걸 알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속보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4차 핵실험, 북한은 스스로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3자, 특히 이제 우리도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기 시료를 포집해서 이제 성분을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논이 이제 검출됐다고 하고 아주 극미량이다. 이 제논만 가지고서는 이게 수소탄인지 원자탄인지 이번 핵실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탄 같은 경우는 수소를 이제 검출해야 되는데 이 수소라는 것이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탐지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채집하는 이런 핵물질을 채집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이제 채집하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그런 시료들을 채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WC-24 콘스탄트 피닉스라는 그런 특수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정찰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런 핵물질을 수집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이제 일본도 그런 유사한 정찰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분석된 다음에 종합해 본다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핵실험 1, 2, 3차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때도 사실 지금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핵실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진파를 통해서 지진파를 통해서 핵실험 인공 지진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핵실험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핵물질을 대기 중에서 탐지해서 분석하는 가운데 결과를 내렸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은 스스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핵개발 과정들을 이제 전 세계적인 핵개발 과정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탄, 수소폭탄 그리고 발사체를 획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폭탄만 가지면은 본인들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 실험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수소폭탄, 원자폭탄, 또 중간 단계의 어떤 폭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를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위력적인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예.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10킬로톤이나 20킬로톤 정도 됐고, 그다음에 증폭헬보탄은 수소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킬로톤은 TNT. 예, TNT 1000톤. 예, 1000톤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은 더 적은 핵물질을 가지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탄 같은 경우는 사실 메가톤급으로서 이번에 북한이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하지만은 북한 내 실험장에서는 도저히 실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소탄을 북한이 개발했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가장 큰 차이는 과학 용어에서 참 어렵긴 한데. 다만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자폭탄은 이제 고폭탄을 이용해서 이제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것이고 예. 수소폭탄은 소량의 핵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어떻게 보면 더 파괴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예.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1, 2, 3차 때는 이렇게 몇몇 나라들에게는 사전에 이제 통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 사실 이전부터 그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많이 당황시킨 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를 들어 신년사에서도 핵 관련 내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를 찔렸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당대회 전 그리고 김정은의 생애 이러한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깜짝 쇼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핵실험 사실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번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장 주 목적은 아무래도 김정은의 생일을 좀 부각시키고 이제 당대회 전에 북한 내 체제를 좀 공고히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당대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좀 이벤트를 마련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이 당대회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장거리 로켓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분위기 반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그동안 안 해왔는데 예. 보통 이제 핵과 장거리 로켓을 병행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은하 3호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발사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주로 어떤 의도로 핵실험을 감행했었습니까? 사실 어떠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4차의 핵실험을, 4차례 핵실험을 보면은 북한은 3, 4년 차로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3년 있는 주기로 것 같아요. 이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해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 개발에 대한 북한 내의 로드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뭐 주변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차 핵실험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핵무기의 단계였지만 5차 핵실험 때는 정말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뭐 3년 뒤가 될까요? 어떻게 더 짧아지는 사실 겁니까? 시기는 모르겠지만은 꼭 3년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계속 핵무기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2년이 될지 아니면 늦으면 3년이 될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사출 시험을 실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이제 탄도미사일이죠. SLBM의 모습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을 개시한 날인데 그와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짜깁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SLBM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이 계속 이렇게 이걸 뭐 과시하고 이러는 건 뭐 배경은 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무기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도 다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SLBM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물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 미국의 정보망에 안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사실 이게 좀 짜깁기 좀 의혹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제 미사일이 지금 물 밖으로 나가서 아까 보시다시피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게 점화되는 지점이 좀 높다 이런 그것도 있고 있고요. 이제 그 상승하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과거 이제 북한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영상을 좀 사용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김대영 위원께서 보실 때는 명백한 짜깁기다. 근데 문제는 그 북한이 제공한 영상들이 이렇게 HD급 화질이 아니라서 좀 더 이제 정보 당국에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고요.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